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의 일별 뉴스를 요약한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 주제에 대한 상세 내용을 들어보시죠. 주제 1입니다. 미시간주 그랜드 블랑타운십의 한 부부와 변호사가 1월 1일에 구입한 티켓으로 8억 4,200만 달러의 파워볼 잭팟에 당첨되었습니다. 이들은 세금을 제한 후 3억 500만 달러의 일시금을 선택했고, 당첨금으로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은퇴 계획을 자유롭게 하며 여행을 더 많이 하고 플로리다에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당첨 티켓을 판매한 상점은 5만 달러의 커미션을 받고 이를 직원들과 자선단체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주제 2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국 경제는 4월에 성장이 멈추었으며 이는 보수당의 선거 캠페인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나쁜 날씨로 인해 소비자 지출과 건설 활동이 위축되었고, 이는 7월 4일에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의 반대자들에게 공격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의회 선거에서 패배한 후 6월에 조기 입법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주요 도시들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인해 생활 수준이 미국, 프랑스, 독일에 뒤처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제 3입니다. 보잉사는 2024년 5월에 단 4대의 새 비행기 주문을 받았으며 이 중 737 맥스 주문은 없었습니다. 이는 1월에 발생한 맥스 비행 중 측면 패널의 폭발 사고의 여파로 보입니다. 같은 기간 에어버스는 15대의 순 주문을 기록했습니다. 보잉은 아르헨티나 항공의 맥스제트 한 대 주문 취소로 인해 순 판매가 3대로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잉의 주가는 3% 하락했습니다. 주제 4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는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이자율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며, 최근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보다 약간 낮아진 것을 보여준 후에 이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지난 거의 1년 동안의 6번의 회의에서 페드는 인플레이션이 높고 경제 성과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을 동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9.1%의 정점에서 상당히 떨어졌지만 여전히 페드의 목표인 2%보다 1% 이상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제 5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전기차 충전소에 충전 케이블 도난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둑들은 케이블 내부에 구리를 팔기 위해 이를 노리고 있으며, 구리 가격이 거의 사상 최고치에 달하면서 이러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충전소가 고장나고 전기차 운전자들이 충전할 곳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전소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Electrify America와 다른 주요 충전 회사들은 도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주제 6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템프가 경제 개발 목적으로 남한을 방문하는 10일간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그의 6번째 해외 출장으로 조지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과 미래에 조지아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템프 주지사는 현대자동차 그룹을 비롯한 LG그룹, SK그룹, 한화큐셀, CJ푸드빌과의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주제 7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공동 창립한 인공지능 회사 오픈AI와 그 CEO인 샘 올트먼, 회장인 그렉 브로크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 소송은 오픈AI가 원래의 비영리 목적을 버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익을 위해 인공 일반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법적 전문가들은 소송의 근거가 된 계약이 모든 당사자가 서명한 공식적인 서면 합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 기반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주제 8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마존 웹 서비스는 2025년 초까지 대만의 새로운 인프라 지역을 구축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계획입니다. 대만에 15년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이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전 투자 발표에 이은 것입니다. AWS는 현재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시장에서 31%의 점유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제 9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미국 내 전기차의 수요 증가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올해 EV 생산 및 판매 예상치를 기존의 20만에서 30만 대에서 20만에서 25만 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GM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이러한 조정이 회사의 사업 모멘텀을 반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GM은 새로운 EV 모델인 쉐보레 이퀴녹스 EV를 출시 중이며 이 차량은 EV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약 35천 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주제 10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헝가리는 네이토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확대에 참여하지도 않고 이를 막지도 않을 것이라고 네이토 사무총장 젠스 스톨텐베르기 밝혔습니다. 헝가리 총리 빅터 오르반은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금이나 인력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헝가리 영토가 전쟁에 관여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헝가리는 네이토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제 10일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니엘 마크롱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우파 정당들에게 패배한 후 국내 권력이 크게 약화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의회를 해산하고 6월에 조기 입법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크롱은 자신의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선거를 국민주의와 자유주의 가치 사이의 선택으로 묘사했습니다. 주제 1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헌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아들, 델라웨어에서 열린 연방 총기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총기 구매 중 거짓 진술, 총기 거래 중 거짓 진술, 약물 사용자 또는 중독자로서 총기 소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헌터는 또 다른 연방 세금 혐의 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제 13입니다. 오픈AI는 8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IPO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신의 지분을 2차 거래를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및 전직 직원들 사이에서 회사가 누가 이러한 판매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제 14로 이동하겠습니다. 15천 명 이상의 아마존 계약 배송 기사들이 회사가 그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함으로써 최저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중재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아마존 플렉스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여 아마존 패키지를 배달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주의 법률에 따라 직원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제 15입니다. 영국의 소형 컴퓨터 제조업체 라스베리 파이가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는 최대 40%까지 올랐고 상장 가격보다 약 38% 높은 3.8불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IPO는 회사의 가치를 약 542백만으로 평가했습니다. 주제 16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프 프란시스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촉구하기 위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는 그가 AI가 인류에게 봉사하고 불평등을 증가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제 17입니다. 스타벅스가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새로운 페어링스 메뉴를 출시했습니다. 이 메뉴는 음료와 아침 식사 항목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합니다. 이는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로 외식을 줄이고 있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입니다. 주제 18로 이동하겠습니다. 인도에서는 여성들이 극심한 더위로 인한 영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보험 정책이 시행되어 라자스탄,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주의 22개 지구에 있는 5만 명의 여성들에게 기온이 40도 섭씨를 넘었을 때 각각 $5의 지급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주제 19입니다. 덴마크에서 인터넷 챌린지로 인기를 끈 세 종류의 매운 인스턴트 라면이 너무 매워